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선생님들 요즘에 이제 2차 공부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실 텐데, 2차 공부의 방향, 2차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제 작년 제가 수업했던 내용하고, 기출문제하고 조금 관련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방향, 이제 공부 이렇게, 이 방향도 좀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작년에 제가 이제 2021 유아 임용 2차 수업 실현을 앞두고 12월 말부터 1월까지 제가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가 세종시에 이제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측면에서의 적중이냐 하면 하나는 제가 다루어드린 놀이, 제가 다루어드리고 풀어드린 놀이, 쭉 이렇게 구조화해서 풀어드린 놀이 사례, 그쵸? 놀이 사례가 그대로 세종시에서 나왔어요. 놀이 사례. 그쵸? 놀이 사례가, 제가 풀어드린 놀이 사례가 그대로 세종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수많은, 그 놀이들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 실행 자료집, 놀이 이해 자료집, 놀이 운영 사례집, 기타 등등 해서 놀이를 막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업 실현에 비슷한 사례 나올까봐. 그쵸? 근데 제가 이때 사례를 많이 다루어드리려고 노력했지만은 이제 몇 개를 추려서 다루어드렸거든요. 그때 다루어드렸던 놀이 사례 중에 하나가 세종시에서 나왔어요. 자유놀이 사례는 그때 제가 크게 다뤄드린 건 딱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종시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유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유형. 문제 유형이 바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대로. 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2차 시험 보러 가셨던 선생님들이 완전 멘붕에 빠지셨어요. 어떻게 멘붕에 빠지셨냐 하면 기존의 수업 실현 문제랑 완전히 스타일이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인천까지도. 세종시도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경기도보다 더 자유놀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자유놀이 스타일의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굉장히 부르짖으면서 예상 문제를 많이 내드렸는데 그 예상 문제 스타일이 그대로 적중. 그쵸. 문제 유형 적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1차에서도 제가 다루어드린 문제 유형이 그대로 다 나왔죠. 작년 2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는 이제 올해 강의 또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제가 다루어드리는 문제를 공부하시면 굉장히 많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놀이 사례, 제가 다루어드린 놀이 사례하고 문제 유형 이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적중했기 때문에 자, 먼저 세종시의 문제를 좀 보도록 하실게요. 세종시 문제, 요게 이제 작년 세종시입니다. 자, 선생님들도 그래서 이렇게 자유놀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기도뿐 아니라. 자, 세종시 같은 경우에 자유놀이가 이제 수업 실현에 나왔는데 사전 활동으로 동네 산책을 다녀왔어요. 동네 산책을 다녀왔고 산책하면서 동네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다양한 모양의 건축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놀이 시간에 이제 먼저 동네 산책을 다녀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놀이 시간에 우리 동네 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보는 유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뭐 꽃집을 만들어보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건물 만드는 아이들끼리 조금 이제 다툼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제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수업 설계 조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개별 유아의 흥미를 반영하고 존중하고 이해 중심의 평가. 이해 중심의 평가가 뭐예요? 과정 중심의 평가, 그렇죠? 이런 거 제가 많이 다루어 드렸었습니다. 안전, 인정 요소, 인성 요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모양의 건축물에 관심을 보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하자면 어떤 겁니까? 이 세종시 문제를 좀 요약해 드리자면 먼저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산책을 나가서 건축물을 애들이 본 거예요. 건축물을 봤는데
돌아와서 유치원에서 건축물 만드는 놀이를 막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놀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놀이 상황을 쭉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지원해 주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아이들이 다양한 건축물에 관심을 보였다. 요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제가 다루어드리는 문제 그대로 보겠습니다. 제가 다루어드린 자유놀이 수업 실현 놀이가 계속 확장되고 교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예요. 자, 이거는 자유놀이 수업 실현 교재. 작년에 시험 직전에 제가 강의했던 교재 15페이지부터 요 놀이가 실려 있습니다. 자, 놀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 놀이 이제 선정 이유 보시면 날이 좋아 산책하던 중에 유아들이 산책했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동네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죠 건축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이제 유치원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블록으로 도로와 건물을 구성하고 점차 하나의 커다란 동네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보니까 처음에 이제 첫 단계에서 단순히 도로와 아파트만을 반복해서 만들고 이런 걸 관찰하면서 선생님이 이거 좀 확장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세종시 문제에서는 그냥 이제 크게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요거 어떻게 선생님이 놀이를 만들고 지원해 줄 건가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거의 뭐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 모범 답안을 다 드렸어요. 시험 전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건축물을 이제 아이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현된 거에서 그 다음에 놀이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냐 하면 선생님이 이제 아까 계속 똑같은 것만 짓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이 좀 지원해 주기 시작하시면서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계속 더 확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표지판과 블록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만들고 있는데 계속 도로하고 아파트 이런 것만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기관들은 되게 많은데 병원, 우체국, 마트 요것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어땠어요? 아파트하고 뭐 몇 개만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놀이의 상황을 이렇게 상정해서 실현을 하셨으면 됐는 거죠. 그 문제는. 자, 그래서 병원, 우체국, 마트 뭐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산책하면서 발현이 됐어요. 발현이 됐거든요. 뭐에 대한 관심이? 건축에 대한 관심,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발현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산책하면서 이제 유치원에 와서 놀이한 거죠. 그래서 놀이 1이에요. 놀이 1.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놀이 1입니다. 놀이 1인데 여기서 일단 이제 선생님이 관찰을 했어요. 어떻게 관찰했냐면 아이들이 도로, 아파트 이런 단순한 것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네에 원래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도 많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원, 우체국, 마트 뭐 이런 것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관찰했어요. 관찰했죠. 그 다음에 관찰한 거를 토대로 해서 선생님이 교육적 의문을 품으셨어요. 좀 이런 것만 만들고 있는데 좀 다양하게 만들게 도와줄 수 없을까? 교육적 의문을 품으셨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선생님이 환경적인 지원과 방법적인 지원을 다 해주신 거예요. 이야기 나누기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 병원 주변에는 뭐가 있지? 내가 사는 동네 소개하기 뭐 이런 이야기 나누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자유놀이는 이렇게 관찰, 의문, 지원 이렇게 가면 놀이가 이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 2로 넘어갔어요. 놀이 2로 넘어갑니다. 놀2가 아니라 놀이 2, 그쵸? 자, 놀이 2로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놀이 1에서 자, 놀이 2로 넘어갔습니다. 놀이 2로 넘어가요. 자, 놀이 2에서 이제 아이들이 획일적인 요런 거 만들다가 이제 아이들이 조금 다른 것도 구상을 하긴 하는데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네모 반듯하게 높이 쌓아 올리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유아들은 블록을 무작위로 쌓거나 높이 쌓기만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모나게 그냥 높이. 자,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조금 좀 획일적인 건축물 말고 좀 아름다운 건축물을 표상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이 2에서 선생님이 관찰하신 거는 뭐예요? 그냥 높이 쌓은 블록 요것만 본 거예요.
높이 쌓은 블록만 보았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교육적 의무는 뭐예요? 뭔가 좀 다양한 건축물을 좀 만들게 해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획일적인 형태의 건물과 다리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교육적 지원을 해주셨냐면 이제 다양한 건물과 다리라는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한 표상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좀 뭐 건축물 사진 예쁜 아름다운 다리 모양 뭐 다리 굉장히 예쁜 다리들 많잖아요. 그런 다리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교육적 지원을 해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놀이 3으로 또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놀이를 보실 때는 항상 관찰한 거에 따른 교육적 의문, 그 다음에 교육적 의문에 따른 지원, 요 구조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이제 자유놀이를 진행하면서 선생님의 역할이라든가 선생님이 하셔야 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배려해주고 지원해줘야 할 교육적인 작용들이 이렇게 실현에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놀이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확대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대돼가지고 나중에는 선생님이 놀이를 관찰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제일 끝에 가서는 뭐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 놀이에서는 보시면 이제 아세테이트지하고 OHP를 이용해가지고 막 훨씬 아름다운 건물 표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를 구상함에 있어서 이제 뭐 폐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또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은 환경 오염이 없는 깨끗한 동네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 오염이 없는 푸른 지구마을 전시회까지 나중에는 막 확대가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푸른 지구마을 전시회 운영까지. 자,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전어를 쓰셨냐 하면, 산책하면서 교통 표지판 발견해서 여기서부터 우리 동네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이 엄청난 푸른 지구마을 전시회까지 이어졌다. 정말 아이들의 자유놀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주는구나. 이렇게까지 한 놀이 사례를 쭉 제가 세트로, 그죠? 이 정도 놀이가 되려면 한 달 동안 진행된 놀이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종시 문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세종시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사전활동으로 동네 산책을 다녀왔고 산책하면서 동네의 다양한 기관들과 다양한 모양의 건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럼 이 뒤에 수업 실현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될까요? 놀이 1, 놀이 2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아마 이런 놀이를 미리 보시지 않았다면 이 수업 실현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까? 굉장히 난감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들이 단순한 건물, 우리 동네에 뭐 별로 몇 개 안 있는 거, 뭐 마트,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트, 병원 뭐 이런 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좀 뭔가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장치, 이야기 나누기도 좀 하시는 거 조금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건축물 양식, 아름다운 다리라든가 뭐 이런 거 사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높이 쌓는 그런 아이들 모둠 좀 구성하시고, 이렇게 얘가 정육면체 계속 높이만 쌓네? 이 아이들 조금 도와주시는 거 한 모둠 실현하시고, 한 모둠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지금 여기 뭐 놀이 1, 놀이 2에 있는 요런 놀이들을 각각 한 모둠씩 실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수업에 이런 얘기를 이제 다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세종시 문제 요 놀이 사례하고 똑같은 사례를 이거는 지금 한 부분만 떼놓은 거지만 전체 놀이를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요런 문제는 어떤 거에 중점을 둬서 실현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2021 유아임용 세종시 수업 실현 요 시험 문제는 제가 작년에 요 2차 시험을 앞두고 여기 강의에서 그쵸. 여기 보시면 15페이지부터 이 사례가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 강의는 지금도 올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페이지부터 이 놀이 사례가 그대로 나와 있고 이 놀이를 기억하셨다가 수업 실현을 하셨다면 굉장히 유리하셨겠죠. 실제로 세종시 선생님들께 제가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 문제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지 뭐 제가 시험 본 거 아닌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세종시 선생님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어요. 저하고 수업했던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 사례만 적중을 했다라기보다는 문제 유형 적중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쵸. 2차 시험 대비 강의에서 기존의 문제 유형을 다룬 게 아니에요, 작년에.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저한테 막 항의하셨어요. 아니, 뭐 이런 문제를 다루나. 시험, 나는 평가원 지역인데, 나는 인천인데, 왜 이런 문제를 다루나. 막 그렇게 저한테 좀 항의하신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끝나자마자 저한테 카톡 많이 보내셨어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수업실은 잘했습니다. 연습한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연습한 유형이 그대로 나와서 익숙하게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감사 카톡 보내신 분 너무 많았고 저는 진짜 보람됐었어요. 자, 보시면은 기존의 문제 유형이 아니라 새로운 출제 양식을 그대로 다 다루어 드렸기 때문에 제 예상 문제 유형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합격하신 것이고 혹시 지금도 작년 아니고 그 전에 기출문제 유형으로 그대로 연습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유형을 좀 가미시켜서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예전의 수업 시련도 연습을 하셔야겠지만은 새로운 출제 유형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문제 하나 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수업 시험 문제 많이 드렸는데 그중에 한 샘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보여드릴 시간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자유놀이 수업 시험 교재 25페이지에 실려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수강생 선생님들께 과제로 부과해드렸고 제가 첨삭해드렸어요. 자, 문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시된 조건을 고려해서 놀이 중심 수업을 15분 이내로 실현하시오 이랬는데 초록색 색깔 원 주변을 산책하면서 새로 움튼 초록색 색깔 이런 거 실현하는 거였는데 요거는 사실 시험 문제가 생태 그죠? 심미적인 거 요거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생태하고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근거하고 있는 심미적인 놀이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생태, 심미적인 거 이런 것들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수업 시간에서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와 심미적인 내용들을 소재로 한 그런 놀이예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도 제가 제시해 드렸고요. 여기 한 가지 색에도 많은 계열색이 있음을 알고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과학 시간에 막 프리즘 갖고 색 스펙트럼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요 학습 목표는 유아가 보는 겁니까? 교사가 보는 겁니까? 학습 목표는 교사가 읽는 거예요. 교사가 읽고 교사가 아니면 마음에 염두에 두고 실현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스펙트럼 찾아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스펙트럼을 색이 한 가지 색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물에다가 그쵸? 투명한 그런 잔이나 이런 거에다가 파란색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두 방울 떨어뜨렸을 때 한 통 들이부었을 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게 색의 아름다움이거든요. 옅은 하늘색부터 시작해서 저 찐청색까지 아이들이 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색상의 아름다움. 예를 들면 붓으로 그쵸 수채화 물감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쫙 퍼지는 거. 그 다음에 진하게 칠했을 때의 느낌 다 다르잖아요.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굉장히 미학적인 주제들은 우리 놀이 운영 사례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 이런 것들은 우리 놀이 운영 사례집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렇죠? 작년에 제가 수업 실현 문제로 그대로 내드렸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런 유형의 놀이들은 우리 놀이 운영 사례집에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심미적이면서도 생태적이면서도 자유놀이 이런 것들을 저희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풀어보셨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너무 유사한 문제면서 저랑 풀어본 문제보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적중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세종시 문제에 나온 이 놀이 사례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적중 사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놀이 사례가 그대로 적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하고 놀이 사례를 먼저 공부하고 시험 문제가 났으니까 공부한 놀이 사례 기억하면서 놀이 그대로 실현하면 돼요. 모든 별로. 그쵸? 놀이 사례부터 공부하고 이게 문제가 났으니까. 그쵸? 놀이 사례 공부한 거 생각하면서 실현하면 되니까 시간이 너무 절약되잖아요. 그쵸? 놀이 맥락을 아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유형이 적중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던 양식으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가서 너무나 당황하고 떨 때 저하고 공부했던 선생님들은 익숙하게 수업 실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도 새로운 유형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놀이를 풀어서 조금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울러서 스터디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채점표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각자 채점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자가 첨삭, 그다음에 스터디에서 서로 첨삭하실 때 쓸 수 있는 첨삭표, 그다음에 또 자유놀이 유형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제가 좀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수업 실현 연습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터디에서 연습하시는 문제 자체가 조금 이거 문제가 좀 아닌데 이 문제가 좀 오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문제를 좀 몇 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그걸로 수업 실현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제 카페에 질문 올리셔도 좋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렇게 새로운 그런 경향에 맞춰서 연습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이지성과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최종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